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고요.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만약에 1회를 푸셨다면 여기 1회라고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몇 개 틀렸어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신 거는 이렇게 해서 몇 개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시간 안 쟀잖아 이번에 여러분들. 시간 쟀어? 그럼 시간까지 써주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1회를 푸셨는데 다 한 번만 푸신 분들은 1회겠죠? 자, 1회와 2회의 차이 있습니다. 1회는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본인 마음대로 풀라고 했죠. 원래 하던 대로. 그럼 2회를 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해줬던 대로 다 기억을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푸신 분들은 1처럼 풀었는지 2처럼 풀었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풀었다고 1이 아니라 저는 선생님의 지시대로 풀었어야 하면 2라고 쓰셔야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네. 알겠죠? 그럼 과연 요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요 2라고 쓰신 분들은 저의 지시대로 다 썼는지 제가 면밀히 체크할 겁니다. 그래도 틀리는 게 나온다. 그러면 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푼다고 끝이 아니야. 알았죠? 그렇게 위에다 체크해 주세요. 근데 풀고 나니까 선생님 전 둘 다 1처럼 풀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두 번 푸는 거니까. 알았죠? 근데 조금 텀을 두고 풀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생각보다 뭐 그냥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막 답이 내가 이거 왜 답을 골랐나 그런 기억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화목 수업이 힘들어서요.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 날 할게요. 월요일 날 한번 할게요. 왜? 왜 월요일 왜? 월요일 날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번 주에 그 우리 7교시 이후에 혹시 가능하실 때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뭐 금요일. 금요일 날. 항상 남죠. 그럼 금요일 날 이번에 그 방과 후에 진짜 방과 후에 진짜 제대로 이번 주. 다음 주 거 미리 하는 거. 네, 다음 주 거 미리. 그래서 다음 주 거 미리 한 번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럼 숙제하는 좀 빡세겠다. 숙제? 그럼 목금 하고 하는 거. 그쵸, 목금. 이번 주는 그래서 남은 기간은 목요일 날은 원래대로, 금요일은 7교시 후, 그리고 월요일은 오전에 우리 7시 30분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할게요.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없죠? 여기는 일단 다 됐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수업 또 해야지 뭐. 개별적으로 해줘야지 뭐. 이러고 내가 지켜보면서 문제 풀고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는 목금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을게요. 정리해서 공지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지금 뭐 뽑고 있긴 한데 월요일 날은 문제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목금까지는 이론 수업 조금 더 치중해서 하고 목금까지 달려봅시다. 근데 요거 확인을 좀 합시다. 오늘은 요 확인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나? 그럼 제가 잠깐 이렇게 돌면서 아니 2번을 펼쳐주세요. 2번을 펼쳐주세요. 알겠죠? 제가 살짝 돌면서 어떻게 풀었나 한 번만 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 해온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봅시다. 자, 해보니까 좀 늘죠? 해온 사람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만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늘죠? 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한다면 이 실력으로 이렇게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정확성 있게 하다 보면은 지금 아직은 뭐 20분대 걸리는 사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0 몇 분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뭐 벌써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제가 독서 수업에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독서에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글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손독해는 나중에 제가 그 수업하면서 한 거고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 예민하게도 반응해야 되고 요약하면서도 나중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글을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된다.
끊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틀린 문제들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 제가 오늘 다 봤으니까 지금 안 걷어갈게요. 지금 뭐 거들 게 몇 개 없어. 거들 게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기다가 대부분 이제 맞은 문제들은 이렇게 우리 자신 있게 이렇게 치잖아. 그렇죠? 자신 있게 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답이 3번이잖아.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적절한 거는 동그라미를 아니 이거 다 동그라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어디에 없을까? 글에 없겠죠. 근데 자 역사적인 유래와 전승 과정 이거 말 혹시 다 알아요? 대충 느낌 알죠? 그럼 이게 어디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옆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약한 데 없어야 돼요. 이거 요약하면서 나가라고 했었죠. 하셨어야 돼요. 알겠죠? 요약한 데 없어야 돼요. 그럼 요약한 데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열거는 안 됐나요? 열거 안 됐나요? 대상을 열거하지 않았나? 장단점 그러니까 봐봐. 열거는 있었니 없었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어디 있었니? 아니니? 아 열거까지는 딱 나오지는 않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장단점은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열거가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문장을 자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자르는 거죠. 선택지에서도 잘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낚이기 가장 지금은 이제 정말 쉬운 패턴이지 이거는 낚일 수가 없어. 열거는 있다고 해서 이거 적절하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그럼 어디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여러분들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택지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화작에서 이제 중수 정도 이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해도 점검은 어떻게 할래요? 이해도 점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니? 마무리에 그럼 마무리에 가서 이해도 점검이 뭐야?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았어? 네.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 이건 왜 틀린 거야? 답은 3번이라며. 맞은 사람들 빨리. 재밌지 않나요? 그럼 재밌지 않나요는 이게 이해도 점검이니? 이해도 점검이란 게 뭐야? 내 설명 알아들었니? 이거지. 내 설명 알아들었니? 오케이 이거잖아. 어려운 거 없었어? 다 이해했어? 근데 이거는 뭐야? 재밌지 않나요는? 재미요. 흥미도. 그치. 흥미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다면 이게 어휘력이에요. 혹은 뭐 관심. 뭐 어떤 것도 괜찮지. 혹은 소감. 소감도 더 쉽다.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이해되셨나요?랑 다른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은 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 요 정도이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막 문제 저거는 적절하고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인 게 4개인 거고. 그치 이거 X인 게 되겠지. 처음부터 그렇게 풀면은 맞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간? 연습 시간. 그쵸? 연습 시간. 그러면 이 4개를 찾으라는 게 뭐냐면요. 왜 오답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연습이 여러분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제는. 그럼 선택지 안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 4개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죠. 선택지가 이게 왜 오답인지가 그게 고민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가장 기억을 해줘야 되는 점이라고요. 문제 풀다 보면 혼란스럽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시간에 쫓기면 더 그러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 우왕좌왕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다시요. 기본기 끊으시고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 X 치면은 이미 선택지가 하나 날아가는 거죠. 또 이해도 점검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마무리 부분 가서 볼까? 마무리 부분에 이해도 물어보는 건 있지만 이건 이해도야? 아니 이해도 점검 아니야 라고 하면 조금 더 답이 보일 거예요. 그치?
요 연습을 언제 해야 되냐면 이제 문제 풀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풀었던 거 맞아? 한번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첨삭이겠죠. 첨삭이 뭐예요? 첨삭이 뭐 첨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글을. 알겠지? 첨삭하시라고요. 스스로가 첨삭하는 거야. 나 이렇게 푼 거 맞아? 라고. 그러면 이 연습은요. 문제 푸는 연습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첨삭하는 연습은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수능은 생각보다 행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식보다는. 물론 수학은 지식이다. 영어 단어도 지식이다. 사탐도 지식이다. 그러면 지식 없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국어밖에 없어요. 정말로. 국어는 어떤 지식이 그렇게 강요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작품 알면 좋지. 문학 작품 알고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러나 있어도 못 풀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도 한번 생각해 보자. 발표를 준비하면 작성한 메모이다. 언제 메모 작성해야 될까? 발표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언제 발표를 이거 메모 작성할까? 전이겠죠. 그럼 우리 전에 우리 그 단계에서 한번 봅시다. 그 단계, 우리 그 단계 5개. 작게 보면 4개, 그리고 크게 보면 5개. 다 기억나요? 제가 입에 붙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개 아니고 계획, 생성, 조직. 아니야, 한 글자씩 하면 안 돼. 표현. 그리고 지금 청중평가 문제. 그래서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이게 나중에는 여기까지가 발표 전이에요. 발표에 있어서 발표 전, 뭐 글쓰기 전, 표현이 이제 여기가 중이죠. 그리고 이후에 고쳐쓰기 같은 게 후예요. 뭐 청중평가 문제는 후로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뭐 발표 전중 후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중 후. 근데 그 단어보다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계획생성 조직 표현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발표 전중 후는 가끔 나오기도 할 텐데, 그럼 봐봐. 여기서 메모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간 걸까? 계획하기일까? 일단 계획하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요? 청중 분석했죠. 계획하기에서 4가지 뭐 하라고 했었지?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매체가 뭔지, 그치? 독자가 누구인지. 근데 독자는 청중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청중 분석 계획하기 부분이고, 그럼 실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 반영되는 거예요? 발표에 반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계획은 요 독자 분석까지는 있지만 요 내용을 넣을 거야, 요 내용을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글의 축이 되겠죠.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 내용을 어디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기에 반영이 되죠. 그럼 이때는 조직이 반영이 된 거예요. 요거 이해 잘 하시면 좋아요. 조직하기에서는 우리 뭐 하라고 했었지? 조직을 이뤄야지.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개요짜기. 그치? 개요예요, 개요. 얘네들은 지금 다 하나의 개요가 된다고요. 그렇죠? 조직하기에서 뭐 하게요? 개요 짜는 거예요. 오케이? 개요. 이게 하나의 개요예요. 그럼 이게 조직과 계획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같이 나오기도 한다. 어떤 식으로? 그냥 발표 전 이런 식으로. 그럼 청중 분석하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개요 짠 것도 반영을 했네. 제재 분석. 그럼 제재 분석이라는 건 뭐야? 이거 아니겠니? 그렇지? 그럼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난 뭘 한 거야? 개요를 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평소에 보던 자료제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문제예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오히려 좋아요. 왜 그래요?
이 내용 여기에 자 반영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다 없다를 찾아주면 되지. 있다 없다를 찾아주면 되지. 요거까지 다 읽어야 돼. 근데 그러면 뭐 하면서 찾아주면 될까? 이거 다 읽고 찾을래? 읽으면서 찾을래? 읽으면서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게 하나의 뭐가 되니까 개요. 그럼 다음 청중 분석은 청중 이거 잘 모를 거야. 그래서 돕기 위해서 영상을 제시해야 되겠어. 읽다가 여기까지 읽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찾아는 거지. 근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없으면 일단 없다고 치고 또 여기까지 읽고 한 이 정도 읽고 가서 찾는 거예요. 혹은 이 순서대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문 같은 경우는 이 순서 그대로 나와요. 이게 하나의 개요로 제시되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거 알죠? 그렇죠? 문제 바라볼 때 요거는 지금 말하기 방식이니까 그냥 우리 가서 찾아주면 되고 얘네들은 서로 연결 지어주는 문제예요. 개요와는. 개요는 뭐라고요? 여기서 있는 것을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결만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맞았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찾아지죠? 그런 문제들 유형이란 말이에요. 37번은 무슨 문제? 청중평가 문제. 그치? 청중평가 문제는 되게 신기하게도 안 읽어도 풀리는 느낌도 있죠? 근데 나중에 진짜 본 수능에서는 조금 더 읽게끔 만들어요. 알겠죠? 그거는 제가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학력평가라서 잘 안 읽어도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몇 개? 학생 3부터 일단 이건 좀 비속어 나의 속마음 학생 3부터 조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얘보다 좀 걸러내고 들어가야 될까. 아이고 아니나 달라. 답이 이제 학생 3에서 걸려있지.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요거와 연결돼서 아까 개요짜기 문제랑 연결되는 게 40번 문제예요. 자, 40번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봅시다. 왜 별표를 쳤냐면 오늘 과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첨삭해오는 게 과제예요. 알겠죠? 첨삭해보는 거. 자, 1문단에다 요런 내용 쓸 거야. 2문단에 요런 내용 쓸 거야. 3문단에 요런 내용 쓸 거야. 4문단에 요런 내용 쓸 거야. 그리고 5개의 제시가 있죠. 그러면 가서 문단 읽으면서 이거는 훨씬 더 깔끔하다. 왜? 1문단 읽고 읽기 전에 요거 있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 저는 지금 화면 때문에 양쪽으로 안 되지만 이렇게 펼쳐지면 되잖아요. 양쪽으로 펼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문단이 여기 있구나 라고 개요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1번이겠죠. 어디 읽을 때요? 나를 읽을 때요. 근데 또 이제 문제에서 뭐를 반영하래요? 가를 반영해야 된대요. 그럼 이게 진짜 어려운 거는 가가 나에 반영됐는지. 그러면 가가 어디 있어야 돼? 가에 언급된, 가에 언급된, 가에 언급된, 가에 언급된, 가에 언급되지 않은 을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가에서 또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읽었죠? 근데 저는 뭘 하라고 했을까? 가 읽을 때 요약 어떤 식으로? 이거 서로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대화. 그럼 대화는 저번 시간에 살짝만 얘기했었는데 뭐에 들어갈까? 대화 중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닐 텐데 설명하는 걸까? 서로? 토의에 들어가죠. 그래서 토의 읽는 연습 조금만 더 상기시켜 줄게요. 그럼 토의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토론이 아니고 토의예요. 의견을 웩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누가 무슨 의견을 웩 하는지 토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주고 그럼 그 토한 거를 우리는 토한 거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의견을 말한 거를 우리는 뭐 하는지도 봐야 돼? 동의하는지 아니면 됐어 안 돼 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 OX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밑에 가서 한번 봅시다. 학생 1은 보통 사회자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 역할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가 38번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단락을 나누면서 제가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그리고 단락 나눌 때는요, 저는 절대적으로 요 옆으로 선이 삐쭉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눈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자, 학생 1이니까 학생 1이니까 나눈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학생 1은 우리 조사한 거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학생 1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자, 대화의 내용이, 대화의 단락이 똑같은 단락이에요? 다른 단락이에요? 다른 단락이죠. 그럼 다른 단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럼 요 내용은 조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또 학생 1은 요렇게 잘랐어요. 미안해, 사실 여기 요렇게 잘라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내용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사실 학생 1의 말에서도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학생 1의 요 세 번째 말에서도 아, 그렇게 유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 어떻게는 항상 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좋게 아니면 나쁘게. 그치? 그러지 않니?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면 학생 3은 좋게 보는 거래, 안 좋게 보는 거래? 그래, 나쁘게 보는 거지. 그러면 학생 2는 난 좀 다른데? 난 좀 다른데? 좋게 보고 있지? 라고. 야, 얘들아, 어떻게? 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렇게 쉽게 생각해. 둘 중에 하나야. 머릿속에서 딱, 어떻게? 둘 중에 하나. 그럼 상반된 관점이 있구나. 그럼 너희들은 어때? 라고 또 물어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이거 기고해볼까? 알았어. 내가 초고를 써볼게. 아우, 얘 대단하다. 자기가 글을 쓴다고 자원하네. 그렇지? 우리 이런 친구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학생 1 몇 번 얘기했어요? 다시 순서. 하나, 둘, 이거 산수다. 학생 1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근데 마지막은 좀 짧죠? 그치? 그럼 학생 1 몇 번 얘기했어요? 5번 얘기했지만 한 번은 그냥 뭐 내가 쓸게 이거는 굳이 아니라고 하면 4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번 학생 1이 얘기했어요. 선택지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가장 쉽게 내는 패턴은 무슨 패턴일까? 적절하지 않은 거 한 개 찾기.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적절한 거 찾기지. 아, 큰일 났다. 이건 쉽게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거.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요. 하나 읽고 와서 이럴 때는 하나 읽고 와서 여기서 어떤 지금 상황이지?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사회자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사회자 역할 플러스 이거는 발화자, 우리 말하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말하기 방식이라고 이렇게 주지 않는 이유는 사회자의 역할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방식이라고 어디에서 이미 나왔었니? 발문에서. 앞에 여기서 나왔죠. 그렇죠? 그럼 말하기 방식처럼 풀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말을 굳이 안 준다니까. 제가 독서 시간에도 얘기했죠. 쓴 말 또 쓰는 거 싫어한다고. 그렇죠? 그럼 이거 말하기 방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발언을 정리했다는 말은 뭐니? 답은 1번일 텐데. 답 1번 아니니? 답 1번이잖아. 적절한 거. 그럼 발언을 정리한 게 뭐야? 육치, 재진수라는 거예요. 재진술 독서 시간에 얘기했죠? 재진수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재진술은 재가 무슨 재자야? 다시. 그러면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재진술이 아니면은 답이 아니겠죠? 또 전환은 지금 독서 시간에 하고 있지. 내용이 다른 데로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 얘기해 보자. 알겠죠? 결국 우리 독서에서 하는 그 핵심 개념들이 화작에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혹자라는 건 누군가라는 의미입니다. 야, 그 화작 독서처럼 하면 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거는 독서처럼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문제 유형은 달라. 그치? 또 아까 상반된 의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절충했니? 그럼 여기다 X 쳐야지. 그리고 정보 출처 요구했어? 야, 그거 어디서 퍼왔어? 순서 지정했어? 누구부터 얘기해보자 이렇게 했니? 누구부터로 딱 해야 돼. 의는 뭐라? 이거 의 저번에 한번 얘기 안 했니? 독서 시간에? 의미 있는 있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좋은 점. 굿. 보통 좋을 때 써요. 알겠지? 나쁠 때 쓰기도 하는데 좀 근데 나쁠 때도 승화시키면서 쓰긴 해요. 의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아니? 처음 하니? 아닐걸? 그러면 여긴 또 마무리하고 있네? 마무리에 뭔 이런 게 있어. 없었잖아.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이거 없었어. 한 번 더 첨삭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면 자, 요거는 제가 내용을 읽은 거예요? 아니면 학생일만 빨리 발췌독을 한 거예요? 발췌독을 한 거죠. 그럼 발췌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 문제가 풀리면서 지금 어떤 게 나뉘냐면 구간이 나뉘어요. 구간이. 그쵸? 그래서 구간이 나뉜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티키타카를 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가 조금 더 짧게 잡히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기서 나눠지네 하고 요약하면서 가셔도 되고 결국 우리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읽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쫙 읽고 우리는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랬을 때 요렇게라도 표시를 해주신다면 이 단락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이유를 얘기하는구나. 이 단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구나. 그럼 이 단락에서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핵심 단락이구나. 라고. 그리고 어떻게는 둘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은 학생 3은 안 좋게 보고 있어. 학생 2는 좋게 보고 있어. 라고 체크해주면 벌써 이 단락은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요약하고 가셨던 게 사실은 가를 먼저 반영을 하는 거였고 나를 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부터 다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나면. 그리고 요 부분도 서로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 말하기 방식 중에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견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했니? 근거와 이유가 필요하지. 근데 그 근거와 이유를 뭘로 된 거야? 전문. 화작 이렇게 학생일만 먼저 보라고 하던데? 나 이렇게 푸는데? 라고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했어. 다른 학생들한테. 야, 누가 그렇게 풀래? 너 이렇게 풀면 안 돼. 아니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 그 사람 화작 전공했어. 하면은 갑자기 이유가 강력해지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자, 이런 말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휘가 조금씩은 계속 바뀌어요. 그쵸?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 견해는 주장일 거고 의견은 이유일 거야. 또는 근거일 거야. 이땐 이유 근거 그렇게 우리 구분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언급했다는 건 뭘까? 또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재진술도 또 나오죠. 동조는 뭐냐? 동의하면서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거 별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사실 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동조하면서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는 토의에서는 근데 나올 법하겠는데 토론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는 뭐예요? 근거, 데이터. 그럼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 잠깐만 보고 봅시다. 이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오케이? 기사, 건수,
비율, 인터뷰. 이게 데이터예요. 자료니까. 그럼 온 김에 요 45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것과 요것을 활용하여 라는 문제의 요 의도는 이게 하나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 이제는 구분할 거예요. 작문이니까. 근거로 제시하겠어.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니? 그래서의 주장. 그러니까 안 풀어오면 이게 못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뭐 해야 된대?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캠페인을 할 거지. 왜 캠페인해? 왜? 교통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치? 왜 한다라고 여기 주제가 여기 나오잖아.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디가 이유예요? 요거. 이게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유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어에서 화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몇 점짜리? 3점짜리. 가장 어렵다고 내봤자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해볼까? 언제 가장 높아? 그렇지? 그럼 연령별로 언제가 가장 높아?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조합하면은 이 이유 맞아? 횡단 중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 이유가 잘 되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 이유와 근거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만 온 김에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답은 4번일 텐데 4번은 어디를 보래요? 그럼 여기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횡단 중에 막을 수 있도록 보행자 유무를 알려주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뒷받침을 하재. 횡단 중에 사고는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려주자라는 얘기가 여기 있니?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자, 디귿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럼 디귿 한번 활용하라고 할까? 자, 전문가 인터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신문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똑같습니다. 문장씩 끊으세요. 문장 단위로 끊으세요. 한 문장 끊고 한 문장 끊고. 여기까지 하고 앞에 말하기 방식 마무리 다시 할게. 그러면 자, 첫 번째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속도가 어떻게 하라고? 느려요. 주정차면 안 돼요 라는 얘기. 두 번째, 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차량 유무를 알려주는 횡단보도를 운영하거나 or 책임 있는 운전을 유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보행자에게 차량 유무를 알려주는, 그쵸? 그럼 보행자에게 차량 유무를 언제 알려줘야 돼요? 건너기 전에 아니면 건널 때? 건너기 전 아닐까?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썼어? 횡단 중에 차량이 옵니다 이러면 어르신도 어떡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봐봐. 그러면 이 말이 아니 내가 왜 이 말이 보세요. 한 글자만 바꿔볼게요. 횡단 전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맞죠. 그럼 화작은 이제 지금 되게 치사한 거 보여요? 한 글자로 답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끊으면서 한 번에 쓱 읽으면 이런 것들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알겠죠? 이런 전, 중, 후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뭘 나타내주는 표지니? 순서 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 표지는 아직 제가 독서 시간에도 못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못해갖고 순서 표지도 되게 중요해요. 아니 횡단 중인데 차 오면 어떡할? 그거 알려줘봤자 뭐하게? 다시 돌아가려는 얘기야? 이러면서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안 되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왜 풀 때는 안 보여요? 풀 때는 그냥 쓱 봐서 그래요. 그리고 요게 함정이라서 그래. 한 글자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하다가 이쪽으로 샜는데. 자, 요런 얘기 알겠죠? 내 주장과 견해와 관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이유 근거라고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유라고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이 부분에 딱 있네. 이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가로칠 때 자, 학생 3과 달리 A의 학생 3과 달리 B의 학생 2는 이라고 하는 요 문장의 1번 선택지의 주어는 누구예요? 학생 3이에요, 2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요렇게 가로치세요. 한 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뭐와 달리는 부사절이고 부사어고 다르니까 다르다고 표시해 주세요. 학생 2와 달리 다 치면 되겠지? 학생 3과 달리 학생 2와 학생 3 모두는 같이 쳐주는 거지. 그럼 이거는 공통점, 비교. 얘네들은 차이점, 대조. 독서 시간 했지? 그래서 가로 치면 조금 더 잘 보여요. 선택지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해와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자, 왜 2장 드렸겠어요? 지금 필기하느라 다 했죠? 나머지 하나에는 안 해놨겠지? 그렇죠? 아,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왜 2장이나 줄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거고 오늘 일단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요거 개요 짜기 한번 신경 써보세요. 어떻게 읽으라고? 개요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단 읽을 때마다 확인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쳐쓰기 문제, 제목 작성하거나 이런 고쳐쓰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다음 그 작문 시간에 이론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요거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은 여기에 활용된 건지 아닌지 찾는 문제지? 그럼 찾는 문제인데 실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언제 찾으면 좋을까? 읽으면서 찾으면 좋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읽으면서. 그리고 초고라고 했었으니까는 안 봐도 무슨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고쳐쓰기.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고쳐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이론 수업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죠? 문제 설명은 아마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 할 거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목요일날 또 봅시다. 그럼 뭐 해와야 돼요? 첨삭. 알겠죠? 첨삭 해오시면 돼요.